아무래도 이제 신파일럿들을 위해서 펀딩을 일으키는 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잖아요. 업체 입장에서는. 취지는 좋지만 과연 이게 한국에서 이런 상품을 잘 만들어서 시장에 서비스하는 업체가 과연 있을까? 있더라고요. 그게 어디냐면 데일리 펀딩. 그래서 제가 그 데일리 캠퍼스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사실 이익이 되지 않는 걸로 좀 생각을 하거든요. 큰 이익이 되지 않는다? 그 이익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지속하는 데는 그래도 데일리 펀딩만의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저희 이익 모델이 되지 않고요. 저희는 이거는 이제 소셜 임팩트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우선 투자자분들에게 플랫폼 수수료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는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지만 사실상 저희가 얻어들이는 수익은 없다. 하지만 상품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들어가는 뭐 각종 부대 비용들이 있잖아요. 전산 비용이라든지 예치기관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수료들이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은 다 지불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데일리 펀딩은 왜 이러한 돈도 안 되는 사업을 계속 유지를 하는 거냐라고 봤을 때 우선 저희는 이제 앞으로의 청년들이 자라나면 사회 초년생이 될 것이고 그런 사회 초년생들이 더 성장을 하면 기득권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회 초년생일 때부터 저희 데일리 펀딩에 대한 경험을 만들어 드리는 그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당장에는 이게 수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뭐 5년, 10년 이렇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시 우리에게 뭔가 씨앗이 돼서 돌아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소셜 임팩트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세요.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어떡하냐 이제 이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데일리 캠퍼스로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없어서 지금 당장에 되게 힘들겠지만 학생들이 힘들겠지만 사실 이 100만 원이라는 돈은 아시다시피 진짜 이 사람이 이 돈을 어떻게든 갚을 수 있다라는 저희는 믿음이 있는 거고요. 신파일럿들의 평가는 저희는 이제 비정형 데이터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해서 평가 지표로 또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실이라든지 연체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그런 이제 좀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데일리 펀딩이 얘기하는 포용, 금융? 이 단어가 계속 또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 전 이호 대표님 만나 뵀을 때도 사실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사회적인 어떤 책임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네. 금융이 돈을 벌어야지 기업이고 당연히 이윤을 남겨야지 기업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된다. 당장의 수익이 안 나더라도 의미 있는 일은 항상 같이 가야지. 회사도 성장을 하고 그 좋은 경험들이 데일리 펀딩을 찾을 수도 있지만 사실 또 온투업 업체를 또 찾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온투업 파이가 커지면 당연히 잘하고 있는 데일리 펀딩은 또 자연스럽게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좀 있는데 한도를 좀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100만 원이 조금 부족해서 조금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 이런 게 좀 있나요? 네, 한도가 이제 100만 원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상환 이런 이력을 봐서 저희가 추가로 또 대출 승인을 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뭐 한 6개월 정도 성실하게 이제 상환을 하면 또 한도를 더 부여를 해서 그렇게 펀딩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대? 200만 원 정도까지는 100만 원에서 2배나 더 해주시네요. 200만 원까지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 데일리 펀딩에 운영하고 있는 데일리 캠퍼스론 잘 기억해 두세요. 이건 제가 사실 궁금했던 상품이고요. 이제 또 대중적으로 또 데일리 펀딩이 취급하는 상품 중에 대중들이 궁금해하는 상품들이 있어요. 데일리 펀딩에서 쿠팡 셀러들을 대상으로 선정상 서비스를 또 해주시고 있더라고요. 그 이름이 데일리 펀딩 이커머스 셀러론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조금 길긴 하지만 제목에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데일리 펀딩 이커머스 셀러론. 이미 근데 사실 시장에서는 선정산 서비스들이 많이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위를 달리고 있는 뭐 온라 서비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사한 서비스도 많이 있는데 사실 데일리 펀딩이 그냥 이런 상품을 만들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 데일리 펀딩은 어떠한 또 전략과 차별화된 방법으로 시장을 좀 공략하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뭐 올라 핀테크를 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사실 올라 핀테크도 저희 회원이십니다. 뭔가 선정산 서비스를 받으시려고 가입하신 건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저희가 이제 출시를 좀 더 이제 일찍 했고 저희 이제 플랫폼을 한번 좀 보시고 인사이트를 얻어 가시려고 가입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분도 되게 정직하다. 좀 이렇게 직원 이름이나 이렇게 하는데 진짜 올라라고 쓴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사실 대단하네. 기억이 나고요. 그 올라 핀테크와 저희와의 좀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투자관계 금융업, 즉 투자자와 대출자를 연계해주는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마냥 대출만 해준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고요. 이 투자자분들에게 대출금에 대해서 뭐 연체나 부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이제 채권 관리까지 하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제일 중요하죠. 네.
그 부분이 이제 다시 또 상환이 돼야 투자자분들이 또 신뢰를 가지고 또 다시 투자를 하실 거잖아요. 저희는 그런 안전장치들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커머스 쇼핑몰에다가 셀러분들이 정산받으시는 계좌를 저희의 가상 계좌로 변경해주는 양수도 계약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런 변경 작업을 거쳐서 승인되신 고객들에 한해서만 저희가 선정산을 실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2020년 1월에 론칭을 하고 1년 만에 누적 선정산 실행금액 500억 이상을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온투업에 저희가 이제 등록이 되면서 약간 이제 제도적인 좀 이슈가 있어가지고 한 1년 정도 사업을 쉬다가 최근에 다시 오픈을 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한 15억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커머스 셀러론 같은 경우에는 선정산의 개념은 아니고 이제 대출의 개념으로 생각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정산 같은 경우에는 안전장치, 계좌를 변경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돈을 먼저 받는 거죠.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쿠팡 같은 경우에는 계좌 변경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셀러분을 대출 차주로 등록을 하는 거죠. 아, 대출자로? 네, 대출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 차주분이 대출을 받으시는 거고 그 대출에 대한 상환의 의무도 그 차주분이 가지고 가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좀 안전장치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그 차주분께 추심이라는 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전장치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담보 이런 것도 혹시? 담보는 이제 따로 없고요. 매출 채권을 저희가 먼저 이제 가져간다. 그래서 아주 최소한의 그 안전장치로는 이제 쿠팡 선정상 같은 경우에는 계좌에서 저희가 돈을 출금해가는 팬뱅킹 그 장치를 통해서 차주분이 이제 언제 그 쿠팡으로부터 정산 받는지 저희가 이제 스크래핑을 하면 데이터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들어오면 저희가 바로 저희 정산 금액을 먼저 출금해 나가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해 주셨으면 다 퍼드렸는데 다 퍼드렸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실 이제 상품 관련돼서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이익이 나지 않는 상품 같아요. 제 생각에는. 최근 위치 기반 서비스인 동네 상권 소상공인 대출 이분들을 대상으로 상품을 만드시고 진행을 하고 계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상품이죠. 이것도 간략하게 어떤 상품인지 소개 한번 부탁드릴까요? 지금 이제 거의 한 1000만 자영업자 시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영업자분들의 한 절반 정도가 신용등급이 4등급 미만 그렇게 이제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급여를 줘야 된다든지 인테리어를 바꿔야 될 시기가 온다든지 뭔가를 시도해보고 싶은데 돈이 없으시다든지 여러 가지 이제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이슈들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사실 이분들의 뭐 현금 흐름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충분히 상환 능력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런 자영업자분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금융 상품을 기획을 했고요. 단순히 대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투자자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고민을 했을 때 저희가 흔히들 SNS나 이런 데 보면 이제 맛집 공유들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뭐 여기다 가봤다 막 이런 식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그러면 이제 이 맛집이라는 이 컨텐츠를 좀 살려보면 어떨까. 그래서 위치 기반 이제 소상공인 대출이라는 상품을 기획을 했고요. 투자자분들이 돌아다니시는 뭐 그런 동선이라든지 이런 위치에 있는 가게들이 만약에 이제 대출을 받으신다 그러면은 투자자분들에게 알림을 주는 거죠. 그 투자자분이 갔을 법한 가고 싶은 그런 이제 상점들을 홍보해주는 그런 역할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투자만 하는 게 아니라 투자자분들이 내가 투자를 하기 위해서 또 가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나만의 어떠한 정성평가를 하겠다. 내가 직접 가볼게. 가서 사람들 되게 많네. 주선에 돈을 못 갚진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 스스로 정성평가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엄청난 이 인큐베이팅을 하고 계신 건데 소상공인 분들은 좀 금리가 좀 괜찮은 금리로 나가시나요? 저희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건 한 10% 정도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해서 이제 기획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면 데일리 펀딩이 뭐 남나 이런 생각 하지 않으세요? 저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2018년부터 데일리 펀딩이 2018년에 1000억, 2019년에 2000억, 2020년에 4000억, 2021년에 7000억 누적 투자액을 달성했고요. 2023년에 이제 거의 8000억 다 돼가더라고요. 네네. 벌어요 이렇게 해도. 예. 사실 우리가 겉멋만 보면 안 버는 것 같아도 실제 본질에 충실을 하면 튼튼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찾아주신다는 거죠. 제가 예전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금융은 정말 투명해야 된다. 괜히 소탐대실이라 그러죠. 그렇게 하다가는 아주 그냥 한 번에 그냥 무너질 수 있는 사례를 너무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데일리 펀딩이 그래서 사실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자, 그러면 바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데일리 펀딩 하면 또 마케팅을 또 빼놓을 수 없잖아요. 이제 이 온투업이라는 업 자체를 알려야 되는 미션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투자자분들에게 좀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 그때 이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이제
데일리 펀딩하면 사내 문화가 또 좋기로 아주 소문이 자자해서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데일리 펀딩 또 인스타그램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열혈 구독자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강아지 데일리언들이 강아지가 근데 제가 듣기로는 델리님이 퇴사하셨다고.